안녕하세요. 톡설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느끼는 바가 많았던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의 남자입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함께 참 힘든 세월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가난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밥을 못 먹고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배고프고 비참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은 절대 그렇게 안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모두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더랬죠. 다행히 저는 열심히 산 빛을 보았습니다. 40대부터 모은 돈으로 작은 식료품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가 굉장히 번창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집도 사게 되었지요.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일마다 잘 됐으니까요. 번창한 가게로 인해서 제 소유의 집뿐만 아니라 작은 건물도 사게 되었고 그 건물이 값이 많이 올라서 이익을 많이 보게 되었답니다. 40대, 50대는 어떻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 돈 버는 재미에 정신이 없었지요. 50대에는 편의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제법 쏠쏠해서 여러 곳에 편의점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에 울던 제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그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된 데에는 저희 가족의 힘이 컸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바쁜 저에게 한번 불평하지 않고 일을 잘 해주었지요.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저를 틈틈이 도와주고 장녀인 딸아이, 둘째인 아들 모두 공부를 잘하고 저희 부부에게 걱정 없게 자기 일들을 척척 잘 해냈습니다. 특히 나이 먹으니 자식 자랑할 때가 제일 기분 좋더군요.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참 영리했습니다. 한글을 4살 때 떼었으니 말 다 했지요. 학창 시절에는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저희 부부의 자랑이 되어 주었어요. 대기업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아들 녀석은 역시 공부도 잘하고 일 착실하게 잘하는 아이라 걱정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대학 마치고 군대도 갔다 와서 지가 원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 사업 잘 되는 것보다 자식 자랑이 먼저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걱정 없이 중년,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30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날도 저희 딸은 출근을 하던 길이었죠. 평소같이 일어나 옷 입고 준비하고 밖에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부르고 난리가 난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마당에서 이파리들을 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현진이가 사고가 났대요. 지금 요 앞 병원에 있대. 얼른 가봐야겠어요. 얼른요. 저랑 아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큰 사고는 아니겠지 하면서 갔는데 병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급하게 오더니 저한테 수술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는 딸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오열을 하고 난리가 났었지요. 시간 후 수술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부 출혈이 있어 위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잘 넘겼습니다. 저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딸이 잘못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는 수술을 마친 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딸은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일어나서는 한동안 멍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딸이 잘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만 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며칠 후 의사가 오더니 어둡게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장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나서 신경이 잘못되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저랑 아내는 기겁을 하고 놀랬지요. 다리 쪽이 그냥 보기엔 괜찮아 보였는데 문제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회복을 잘해서 재활치료도 받고 거의 1년 정도를 병원에서 지냈지요. 다행히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몸이 다 돌아왔고 정신도 말짱했지만 문제는 의사가 그때 말했던 다리였습니다. 저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잘은 몰라도 사고로 인해 신경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을 다녀도 다리를 쓰는 것이 불편해졌고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좌절이 딸보다 컸을까요? 창창한 나이에 시집도 안 갔는데 장애인이 된 딸은 매일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도 무어라 위로의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딸은 매일 어두운 방에서 울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업이 매일 잘 되어도 딸이 그렇게 되니 신이 안 나더군요. 집에는 어두운 정막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딸은 깊은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었죠. 회사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매일 집에서 울면서만 지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겠다고 억지를 쓰는 걸 아내가 설득해서 데리고 다녔지요. 사실 딸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게 저도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다면 너무도 절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힘내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 짐작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1년 또 보냈습니다. 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과 병원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나갔는데 딸이 멍하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딸에게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딸이 저를 보면서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 나 힘을 내서 살아보기로 했어. 평생 이렇게 울기만 하면서 살 순 없는 거잖아.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딸 아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됐나 보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자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냥 남들보다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 무슨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 제가 뭐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딸의 바람은 자기가 편의점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다리가 불편해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자리에서 계산하는 일이 많은 편의점 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저와 아내는 그래도 딸이 좀 편한 일을 했으면 했는데 딸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제 소유의 아주 작은 편의점에 딸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의점은 아주 작고 구석진 곳에 있었지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딸이 일하기에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은 딸이 불편한 몸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면서 기특해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일어나 출근하고 오후 시간이 되면 다음 사람에게 일을 넘기고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원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화려한 생활을 했던 딸이었는데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그래도 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복 받은 거지 뭐야.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다행히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일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 기운을 차린 딸은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딸이 장애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고 딸의 생활을 응원해 주었지요. 미국에 있는 아들도 딸과 가끔 전화를 하면서 근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딸의 안부를 많이 걱정하고 늘 물어보곤 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딸이 투덜거리면서 집에 오더니 웬 진상 손님 하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편의점에서 가격을 깎아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과자 몇 개 사가더니 너무 부스러져서 먹을 수가 없다면서 반품한다고 그러고. 이미 다 개봉한 건데, 아유 정말. 운영하다 보면 진상이 왜 없겠어요. 저랑 아내는 걱정되면서도 딸을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지요. 몇 번이나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이던 딸에게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문제가 좀 생겨서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근처에서 일을 보다가 허둥지둥 편의점으로 갔었네요. 편의점에 가자 경찰차까지 와 있고 큰일이 나긴 난 듯 싶더라고요. 그 진상이라던 아주머니인 듯 싶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하라면 해주는 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아주머니는 삿대질을 하고 저희 딸은 얼굴이 빨개져서 경찰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 사이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딸이 반갑게 저를 보더라고요. 아빠, 마침 잘 왔어요. 아니, 글쎄, 이 아주머니께서 이게 서비스 상품도 아닌데 하나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 플러스 1이라고 2개를 사야 하나를 주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 사도 하나를 더 달라고 막무가내세요. 갑자기 욕까지 하시고. 경찰들도 황당해하고 저도 황당하더군요. 작은 동네 편의점에서 무슨 행패인가 싶어서 제가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편의점은 동네 그냥 가게들이랑은 달라서 서비스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물도 파손해 놓으시면 어쩝니까? 아주머니는 편의점 의자를 발로 차서 망가뜨려 놓았더라고요. 경찰들도 저희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주기 시작했는데 아주머니 얼굴이 막 빨개지더니 제 딸을 가리키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장애인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왜 나와서 돌아다녀? 에이, 재수 없으려니까. 동네에 가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보지? 웃기고 있네. 그날에 경찰들이 아주머니를 끌어내고 저희 딸과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는 딸에게 다른 일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상 손님들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딸은 의연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날 보는 걸 뭐. 다리 불편한데 왜 나와서 돌아다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꾸 집에만 있고 그러면 난 평생 마당밖에 못 나가게 될 거야. 그렇게 살진 않을래. 딸은 그 다음날에도 씩씩하게 일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얘기를 들으니 그 아주머니는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이웃들에게 아주머니 얘기를 물어보니 사실 알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독하게 짠순이라서 동네 편의점마다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이사 가서 반가워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래도 딸이 일하는 곳에 그 아줌마가 안 온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던 아들이 귀국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시간이 나서 한국을 오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와서 결혼 허락받고 상견례하고 식 올리고 다시 미국으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멀리 사니까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질 못해서 저희 부부도 참 반가웠습니다. 특히 결혼한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웠죠. 딸은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으니 아들이라도 결혼한다니 참 기뻤습니다. 아들이 곧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누나가 사고 나고 처음으로 보는 것이라 많이 놀라더군요. 공항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누나를 안는데 저희 부부도 울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일이 있어서 며칠 후에 귀국할 거고 그럼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못했던 일도 하고 친구 녀석들도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비 처가댁에도 인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도 며칠 후 귀국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양가가 좋은 날을 정해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 딸은 그 자리에 자기가 나가면 사돈들이 많이 놀라지 않겠느냐면서 좀 망설이더라고요. 동생한테 혹시 짐이 될까봐도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렇지만 아들 녀석은 이미 그 집에서 알고 있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숨냐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점심쯤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정식 집 앞에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정식은 먹지도 못했네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딸이 내리는데 아들이 처가댁이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옆에 차를 대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아니, 그때 그 아주머니죠? 여긴 설마 우리 아들 여자친구 엄마가 그쪽이신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으니 그 아주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숨을 듯이 어쩔 줄 모르더군요. 딸도 깜짝 놀라서 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진상 아주머니였죠. 진상 아주머니가 바로 아들의 예비 장모님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상견례를 파토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붙들더라고요. 아유, 사돈, 얘기 좀 합시다. 그때는 신뢰가 많았어요. 아니, 제가 사람을 몰라보고. 아유. 문을 모르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저희를 번갈아 보며 있더군요. 제가 전부 말해줬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고 폭언하는 집과는 사돈 못합니다.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그 즉시 한정식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딸과 아내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힘들었던 재활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폭언을 들었는지 다 말해줬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제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물론 나도 처가댁 가서 장모님이 특이하신 분이라고는 생각했어. 약간 주책 맞은 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누나에게 그랬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 미안해. 딸 아이는 자기가 동생 결혼을 방해한 꼴이 된 것 같다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저희 부부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요. 그런 집과 사돈 안 하게 되어서요. 아들은 곧 그 여자친구와 정리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아들이 말하는데 정리하길 잘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나요. 아들은 다시 미국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중국 여자를 만나 산다는데 저희가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가서 인사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딸은 여전히 의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딸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 나름대로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 이제 아픈 마음도 내려놓고 딸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